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밤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 9월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고요. 시장은 잭슨홀 미팅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호재로 작용해 줄지 시장 영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변정규 미주호은행 전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 잭슨홀 미팅 앞두고 먼저 FOMC 의사록 공개됐습니다. 의사록으로 보는 미국 경기의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번 7월 FOMC였죠. 당시에 그 기자회견 후에 네. 좀 이제 금리 인하도 좀 지연될 것 같다 이런 소식에 또한 바로 그 다음 주에 고용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고용 악화에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렸어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먼데이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렸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약 한 3주일 동안 경기는 생각보다 둔화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 이러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는 조금 너무 많이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표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둔화는 되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힘들지 않나. 적어도 연착륙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의사록에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대다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vast majority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대다수의 위원들이 지금의 현재 데이터대로 간다면 다음 9월 FOMC에서는 인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대다수가 전망했다는 데 대해 대부분의 외신들은 이제는 거의 확정적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다음번 9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다음번 초점은 지금 이제 주말에 발표가 되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죠. 4월의 잭슨홀 연설을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어제 미국 노동통계청이 과거에 발표했던 비농업 고용자 수를 81만 건 이상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수치에 좀 거품이 있었다는 건데 미국 리세션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리세션 아래 공포죠.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출렁거렸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우려는 많이 지금 불식된 상태이긴 합니다. 또한 아직도 시장에 불안감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잔존 불안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런 불안감에 대한 많은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특히나 이번 FOMC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번 주에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시장을 많이 달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래 공포보다는 지금 조금 이제 리세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기간은 굉장히 짧아졌다. 특히나 2000년대 이후에 중앙은행들은 경기 침체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것을 빨리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대세로 자리 잡다 보니까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설령 중앙은행들이 대대적인 완화 정책을 다시 펼쳐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리세션에서 다시금 극복할 노력을 이렇게 빨리 보여주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이 우세한 실정입니다. 네, 경기 침체는 결국에 올 수밖에 없겠지만 빨리 극복하기 위한 이런 통화 정책의 노력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잭슨홀 미팅 열리긴 하는데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마 잭슨홀 미팅이 어떤 미팅인지 이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잭슨홀 미팅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잭슨홀 심포지엄입니다. 네. 심포지엄에서 각국 연사들과 경제 인사들이 모여서 중앙은행장들도 많이 이제 참석을 하지요. 네. 이분들이 오셔서 이제 각국의 그러한 경제에 대한 금융에 대한 상황 그리고 통화 정책의 방향을 갖다가 디스커션을 하고 이렇게 의논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예전에 1978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준에서는 12개 이제 지방 은행들이 있는데요, 미국에. 네. 캔자스 시티 연준이 주최하는 심포지엄이죠. 그래서 캔자스 시티 연준이 미국 와이어밍의 굉장히 좋은 휴양지입니다. 이 휴양지에서 이제 한 3, 4일 동안
심포지엄을 여는데 매년 8월 달에 열고 있어요. 근데 중요성이 뭐냐면 이 같은 그 회의에서 굉장히 이제 편안한 그런 휴게행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잭슨 홀에 눈이 많이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하를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알려주지 않을까,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관심의 초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그 금융통화위원회 열고 기준금리 연 3.5% 동결했는데요.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먼저 연결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졌습니다. 미국 경제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주요 경제 지표들이 엇갈리면서 경기 둔화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유로 지역은 성장세가 점차 회복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 등으로 금년 중 4% 후반의 성장률을 나타내겠으나 주요 국가의 무역 갈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미국은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낮아졌으며 근원 물가 상승률도 3.2%로 낮아졌습니다. 유로 지역은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 모두 2% 중후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엔캐리 자금 청산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크게 강화되었다가 되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상당폭 확대되었습니다. 미 달러화와 장기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면서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수출과 내수 간 차별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수출이 I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민간 소비는 예상보다 회복세가 더딘 모습입니다. 국내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7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6%로 소폭 높아졌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2%대의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며 단기 인플레이션도 2%대 후반으로 낮아졌습니다.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완화되었지만 미국의 경기 둔화, 엔캐리 자금의 청산 등과 관련한 경계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급락 후 반등하였고 장기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강화, 외국은의 선물 순매수 등으로 상당폭 낮아졌으며 원달러 환율은 미달러와 약세 등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매매 가격은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진 반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영향받아 금융권 가계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정부와 채권단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조정되고 있지만 높아진 연체율 등 관련 리스크가 여전히 잠재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 2.5%보다 조금 낮은 2.4%로 전망됩니다. 성장률 전망을 0.1%포인트 낮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지난 5월에 1사분기 중 큰 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금년 성장률을 2.1%에서 2.5%로 높인 바 있었는데
1, 4분기 이후의 경제 흐름을 볼 때 1, 4분기 높은 성장에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연가 성장률을 소폭 낮춘 것이며 기조적인 성장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향후 성장 경로는 소비 흐름 회복세, IT 경기 확장 속도, 주요국의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급 측 상방 압력 등이 완화되면서 지난 5월 전망치 2.6%를 소폭 하회하는 2.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이후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국제유가,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당분간 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는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에 부합하는 2.2%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경제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이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유지한 배경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심리도 아직 완전히 진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주 열리는 미 연준의 잭슨홀 미팅과 일본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총재의 의회 기자회견, 또 새로 발표된 고용 리포트, 9월 FOMC 회의 결과 등을 통해 미국 경기 흐름과 엔캐리 자금 청산 재개 여부, 그리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좀 더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본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물가 및 성장... 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보고 오셨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5%로 13회 연속 유지했고요.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전무님, 한국은행 금리 인하 언제쯤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많이 과도하게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점도 매우 중요하지만 폭도 매우 중요하고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총재께서. 뭐냐면은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 우려입니다. 이 부동산 관련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지금 시점에서 내리기가 조금 힘들다. 두 번째는 이제 외환시장의 불안감이에요. 지금 이제 지금 현재에서 기준금리를 한국의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1,300원대의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환율이 더 소폭 상승할 우려마저 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지금 오늘 동결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시장에 단기간 빨리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국채금리가 한 달 사이에 많이 지금 빠졌습니다. 하락한 상황이에요. 30bp 이상, 0.3%포인트 이상 지금 전 구간에 걸쳐서 하락을 했는데 이것이 약간의 되돌림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의 수익률이 소폭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빨리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환율에 있어서 지금 1,360원대 지난주에 있던 환율이 지금 1,33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연말까지 1,300원대의 환율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년 초에는 이렇게 시점으로 빨리 가다 보면 1,200원대의 환율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잭슨 홀 미팅 얘기로 좀 다시 돌아봐서요. 시장은 뭐 파월의 비둘기파 발언, 금리 인하 시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발언 수위 조절에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무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잭슨 홀 미팅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 발언 수위를 굉장히 잘 조절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네. 파월 의장은 평소에도 이런 파월 수위나 아니면은 용어를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는 걸로 이렇게 유명한데요. 이번에는 더군다나 더욱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둘기적인 시장을 달래는 그러한 발언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시장이 이미 그것을 많이 반영한 상태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벌써 지금 달러 인덱스는 올해 최저치인 100일대로 지금 내려가서 거래가 되는 상태예요. 네. 이것은 뭐냐면 달러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인 달러가 이만큼 약해졌다는 건 뭐냐면 다른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은 뭐냐면 경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많이 가실 수 있다. 앞으로 잭슨 홀 미팅에 이러한 측면을 보여서 상당히 비둘기적인 그런 의사록에 이어서 잭슨 홀 미팅의 비둘기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시장을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과연 시장을 달래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연준은 어쨌든 금리 인하로 가고 있고 이제는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에 좀 엇갈리고 있는데 9월 FOMC에서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 그래도 이것이 이제 그 7월 달 FOMC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분이 한 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시아계 여자 기자분이 여쭤봤는데 이것을 듣자마자 파월이 한 칼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테이블에 50bp에 0.5%포인트의 빅컷은 우리가 가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더군다나 시장이 크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게다가 지금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50bp의 빅컷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게 단지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냐 이것은 가늠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이것을 갖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 시장 안정 혹은 상승에 도움이 되는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 시기와 폭은 유동적이라고 보지만 특히나 올해 안에 얼마나 컷이 이러한 인하가 많이 될 것인가는 상당히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 중반까지 시장에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인하의 그 폭을 갖다가 시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한 1.5% 정도의 이러한 인하를 반영 중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그 채권 시장이나 선물 시장이 약 1.5% 정도의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8월 상반기 중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4%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4%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시장은 약 1.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파월 등장 이후에 뭐 잭슨 홀 미팅이 호재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한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과거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시장 흐름은 어땠었는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잭슨 홀 미팅은 상당히 이제 중요성이 많았고요. 뭐 생각보다 그 중요한 이슈가 없었던 적도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그 시사성 있는 발언. 특히나 이번에는 통화정책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사점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코로나 이후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과거 잭슨 홀을 보자면 2019년도에 그 잭슨 홀 미팅을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도 기준금리가 2.25%에서 2%로 25bp,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기 때문에 네. 당시의 인하가 어떠한 결정과 시장에 영향을 갖고 왔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주식시장에 호재로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이어진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장도 비슷하게 이렇게 유추해서 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파월의 잭슨홀 미팅 이후 S&P보다 오히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하락률이 더 컸다는 분석도 있던데 이번 미팅 이후에도 기술주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네, 이제 기술주가 최근에 폭락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요. 기술주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2020년 코로나 이후 3월 달을 기준으로 보시죠. 2020년 3월 달 나스닥 지수가요. 약 7,000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18,000선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한 150% 이상, 한 배 반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도 같은 기간의 다우지수를 보면은 약 한 110%에서 115% 좀 소폭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비둘기적인 발언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기술주의 폭락이나 아니면은 하락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잭슨홀에 가려져 있지만 이제 증시에는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엔화도 좀 중요해졌고 최근에 엔화와 원화가 동시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 환율 흐름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엔화가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달러 엔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네. 엔화가 추가적으로 조금 가치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현재 145엔, 1달러당 145엔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그 내년 초반까지 130엔대 후반까지는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도 마찬가지로 1,300원대를 중심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서요. 이제 엔화나 원화나 상승기에 접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을 보면 엔화 환율은 N1 환율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현재 지금 100엔당 920원, 920원 정도의 지금 거래 환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조금 소폭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 920원인 이러한 그 N1 환율은 앞으로 950원에서 내년 초반 950원에서 960원 사이에서 정도에서 이렇게 거래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N1 환율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고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을 주도할 좀 변수,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예,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요. 이 안전자산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이제 위험자산 선호가 조금 더 이렇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안전자산 중에서도 엔화와 금에 조금 이렇게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달러의 기준금리가 5.5% 이렇게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달러에 집중된 투자를 금융기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엔화나 금으로 여러 가지 다원화된 투자 패턴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엔화는 엔캐리와 맞물려서 앞으로 엔캐리의 청산 그리고 회기까지 내년까지 이러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금과 관련해서 물가 상승률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금값은 2019년 이후에 지금 현재 약 1.5배, 약 150%가량 오른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내년까지 현재 지금 온스당 약 2,500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00달러인 현재 금값이 내년까지는 3,000달러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회피를 위한 금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전자산 중에서도 달러에서 벗어나 엔화나 금 이런 투자 쪽으로 다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변정규 미주호은행 전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